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지금 줄줄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경기 회복을 또 기대는 해볼 수 있는지 오늘 마켓 인터뷰 시간에 김혜실 기자와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GDP 속보치가 발표될 예정이라고요? 네, 현재 시간으로 26일,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밤이 되겠죠. 미 상무부가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1분기에는 3%에 달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0.4%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큰 폭의 성장인데요. 주요 외신은 2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소비 지출에 힘입어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3.1% 오를 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분기 동안 미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이 2.8% 증가해 2011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성장률 전망 역시 긍정적인 건데요. 주택거래 시장이 살아나는 가운데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자 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우증권 허재환 연구원께서는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컨센서스 상으로도 1분기 성장률이 3%대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 4분기부터 우려가 됐었던 재정 절벽이라든가 이런 우려들이 많이 완화가 되면서 지난 1분기까지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한 3%대 이상을 기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예상치 3%대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최근 줄이어서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보면 혼조 양상 보이면서 기대와 우려 공존하고 있는데 이 지표를 좀 점검을 해주시죠. 네, 소비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주택시장 살펴보면요. 실제로 기존 주택 구매는 1분기 중 0.4% 증가한 500만 채로 2009년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 역시 41만 7천 건으로 전월보다 1.5% 늘었는데요. 2월에 7.6% 감소해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내구재 주문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한편에서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3월의 내구재 주문이 전달보다 5.7% 감소했습니다. 지난 2월 4.3% 증가해서 감소로 돌아섰고요. 지난 8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경제 성장 동력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기대 반, 우려 반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향후 그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1분기에는 호조가 예상되고 있지만요. 이 같은 성장세가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올 초 시작된 급여세 2%포인트 인상 조치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면 다음 분기부터 소비 심리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달부터 오는 9월까지 연방 예산에 850만 달러가 삭감되는 시캐스터가 발동한 것도 소비를 막을 수 있는 요인입니다. 특히 이번 달 들어 미국 경제 지표가 둔화되면서 우려는 더 커지는 모습인데요. 향후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우증권 허재환 연구원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2분기 경제 지표들은 1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좀 둔화가 된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지난 과거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측면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아침까지 발표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면 적어도 1분기 경제 성장률은 2분기보다는 상당폭 둔화돼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이렇게 둔화가 되는 것이 이제 일시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요인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유럽이라든가 중국 경제 지표들이 부진을 감안하면 일단은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들의 부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경제 지표가 1분기보다는 둔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둔화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조금 더 이어질지는 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쪽에서의 경제 지표도 최근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요. 중국 쪽의 지표도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지난주 발표된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을 보면요.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8% 그리고 전분기 7.9%를 모두 밑돌며 7.7%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GDP 성장률은 지난 2010년 4분기 9.8%를 기록한 뒤 유럽 재정위기 여파 속에서 지난해 3분기까지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4분기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요. 이 예상이 빗나가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이 G2 국가가 함께 경기 둔화 우려 나오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향후 중국 경기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우증권 허재환 연구원께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중국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2분기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8%를 상회하기보다는 지난 분기 정도 수준이거나 오히려 지난 1분기 7.7%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의미는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좀 약해졌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중국 경기가 급격하게 악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중국의 고용시장이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 시멘트를 비롯한 일부 건설 자재 가격들이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중국 경기가 회복의 모멘텀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급냉하는 모습은 아닐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 경제 성장률은 1분기 7.7%보다도 밑돌 것이다라고 전망을 좀 하셨고요. 이 경기 회복 모멘텀도 동시에 약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나라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1분기 GDP 속보치가 좀 발표가 됐죠. 네, 우리나라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9%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를 저점으로 반등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민간 소비가 감소했지만 건설과 설비 투자 그리고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출별로 살펴보면 민간 소비는 전분기 대비 0.3% 감소했지만요. 건설 투자는 주거용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을 중심으로 2.5% 증가해 지난 2009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설비 투자는 3%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2분기에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 3분기 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겁니다. 또 수출은 석유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3.2% 증가했고요. 수입은 전기기계와 석유화학 제품 등이 늘어나며 2.5% 늘어났습니다. 1분기 GDP 속보치는 양호하게 나타났는데요. 완전한 개선 움직임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허재환 연구원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1분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 4분기보다는 많이 좋아졌고요. 아무래도 지난번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했던 것보다도 조금 더 높은 전기 대비 0.9%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연비로는 이제 1.5%로 지난 4분기랑 비슷한 수준에 그쳤는데요. 저희는 이번 2분기의 어떤 경제 성장률은 1분기보다 크게 개선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아지고 중국 경제 지표들이 악화가 되면서 이 대외 부분에 있어서의 부진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최근에 어쨌든 유가가 좀 떨어지면서 그래도 교육 조건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과 최근에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같은 부분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저희는 2분기 중후반부터는 그래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외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요. 최근 유가 하락으로 교역 조건이 좋아지고 있고요.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회복을 고려한다면 2분기 중후반쯤 개선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셨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 성장률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국내외 경제 상황과 이에 따른 주식시장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표들이라는 것은 이제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지표들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좀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의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확실하게 풀릴 것이다라고 보기는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2분기 중후반부터는 그래도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유럽의 경제 지표들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유럽 중앙은행의 어떤 금리 인하라든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고, 또 2분기 중후반 이후에는 미국의 소비 지표들도 최근에 휘발유 가격 하락에 따른 수혜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여름 전후로부터는 그래도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가능성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투자할 시점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분명히 좀 어렵다라고 좀 보여집니다만은 오히려 주가가 조금 더 빠지면 빠질수록 하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투자 비중을 늘리는 전략도 저희는 좀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외 모두 2분기 중후반쯤 경기 개선 기대되고요. 지금은 적극적인 투자 시점은 아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주가 하락 시 비중 늘리는 전략 조언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경제지표 발표에 따른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얘기와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김혜실 기자와 대우증권 허재환 연구원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토마토 모닝쇼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